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1743포인트를 오늘 기록했네요. 0.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은 좀 어두운 상황입니다. 0.2% 하락하면서 508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하락했는데요. 4월 60전 내린 1107원 50전에 마감되면서 이 수출주의 부진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쪽을 살펴보면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전장만 하더라도 이 상승 추세를 그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서는 이 매물이 쌓이면서 0.6% 하락한 채 시장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계속해서 되고 있죠. 일본 증시는 0.6% 반면에 오르면서 시장 마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국내 증시 자세한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영고점을 다시 썼습니다. 장 초반에 1747선까지 올랐던 데 비하면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개인의 매도 역시 주춤하면서 지수를 상승 쪽으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무디스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강등 소식 그리고 상승 소식과 함께 미국 증시가 닷새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는 소식이 오늘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0포인트 오른 1745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는 1747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기관 쪽에서도 매도 우위가 기록되면서 코스피는 하락 반전했고 오후장 들어서는 173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8포인트 오른 1743선에서 장을 마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512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는 이어졌지만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전 중에 하락 반전했고 내내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포인트 하락한 508로 장을 마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 흐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랐습니다. 이틀째 상승하면서 85만 5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포스코는 0.7% 하락했고요. 현대차 역시 0.4% 조정을 받았는데요. 현대, 기아차 등 오늘 자동차 관련주가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1110선마저도 깨지면서 이제 수익성 악화 우려가 부담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오늘 금융주는 강세였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죠. 신한지주와 KB금융이 각각 올랐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신한지주는 0.2% 상승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 올랐고요. 그 밖에 LG전자가 다시 강세로 장을 마쳤네요. LG디스플레이 역시 0.2% 상승한 반면에 하이닉스가 소폭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LG전자가 올랐고 그 밖에 LG디스플레이가 강보합, LG화학은 1%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별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9% 상승한 반면에 셀트리온이 1% 조정, SK브로드밴드도 2% 하락했습니다. 태용이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포스코 ICT는 1.8% 오르면서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동선은 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특히 오늘 네오이즈게임즈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5% 급등하면서 38,050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게임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올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들 테마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금융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역시 금융주가 상승 랠리를 펼쳤었는데요. KB금융, 우리금융, 신한지주 모두 올랐고요. 그 밖에 기업은행이 5% 급등했고 NH투자증권 역시 7.8% 올랐습니다. 오늘 보험과 증권업종 모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삼성증권이 4% 올랐고 그린손해보험, LIG손해보험 등도 3%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선박 온실가스 규제 소식에 수주설까지 더해지면서 조선주의 강한 매수세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중공업이 2% 올랐고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8%나 급등을 했는데요. 1조 원대의 수주 임박설이 시장에 전해진 가운데 오늘 STX 그룹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STX도 3.9% 상승했고 대우조선해양은 2% 오르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전기차주는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속 전기차의 도로 운행 일정이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현대차가 0.4% 하락했고 그밖에 삼성 SDI,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등이 1% 이상 하락했습니다. LG화학 역시 오늘은 조정을 받았고요. 그밖에 AD모터스가 하한가까지 내렸고 삼양옵틱스도 11%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2가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 게임주에 매수세를 유입시킨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NC소프트가 1.7% 올랐고 게임아이 역시 3.8% 급등, 액터즈소프트도 플러스 4%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태양광 테마주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태양전지셀의 양산체제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삼성 정밀화학이 3% 올랐고요. 그밖에 STX, IPS, S에너지 등도 2% 이상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막판에 상승 반전을 했기 때문에 이 테마주들도 득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코스닥 쪽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더욱 자세한 소식 그리고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김영준 연구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막판 뒤집기 성공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상으로 1743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특징부터 분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미 증시가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기업들의 그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인텔에 이어 금일은 JP모건의 실적 개선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 JP모건의 경우 실적이 나름대로 견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티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금융주들의 그 실적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전일 미 증시에서 동사들의 그 주가도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그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28일 그 미 FOMC를 앞두고 미 베이지북에서 경제활동의 개선 시각을 보여주었고요. 버냉키 연준 의장도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서 경제 회복세 지속과 함께 저금리 기조 유지를 언급하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훈풍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장중 예상을 상회한 중국의 GDP 발표와 반대로 그 예상을 하회한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동아시아 경제의 견실한 회복을 확인시켜주기도 했는데요. 소비자 물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함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의 그 경제 성장과 소비 증가가 나타나면서 인플레 기대 심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위안화 절상 기대감을 더욱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호재에 비해 악재는 사실 찾기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천안함의 그 한미 부분 선체 인양과 함께 원인 규명 과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이 일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 외에는 큰 악재를 찾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재가 며칠째 연속해서 나왔다는 점과 함께 정고점을 넘긴 증시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면서 시장은 중후반을 넘기면서 마이너스로 소폭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종가 무렵에 플러스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해외 쪽으로 시선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전반부도 마찬가지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경제 지표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오늘 밤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내일은 그 미국의 NAHB 그 주택시장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후로 그 주택 관련 지표 발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지원책이 마무리된 이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부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고용시장의 회복이 아직까지 그 핵심이기 때문에 비록 부진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시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넓게 보면은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에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 경기 회복과 이에 따른 그 순환적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서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와 이에 따른 그 위안화 절상과 그 정책 변화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이러한 부분은 주말을 정점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망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내일 우리 증시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체크해 볼 만한 내용들 그 부분도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죠.
예, 미 증시가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국내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처럼 그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는 정책적 이슈가 부각되었다는 점과 함께 기술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 또한 제한적인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느리지만 그 상승세가 지속되는 흐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장중으로도 그 시장의 마켓 지표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과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과 함께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 NDF 쪽의 그 위안화 환율 관련해서 위안화 절상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여부도 같이 좀 체크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해외 변수들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국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환율 문제도 무시 못합니다. 뭐 오늘 1,000원 선에서 세 자릿수로 내려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장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우려가 많이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환율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경기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무역 수지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 원화 강세 쪽 압박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최근에 1,100원대 근처까지 내려오는 환율에 있어서는 정책 당국의 그 밑을 저지하는 어떤 압력이 어느 정도 커질 것인가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 위안화의 그 평가 절상과 관련해서 같이 맞물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위안화 절상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책적으로도 어떤 그 환율의 하락을 어느 정도 저지하는 흐름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원화 환율이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일단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수출주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수출주에 대해서는 환율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관심이 그렇다면 금융주 쪽으로 많이 전이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금융주 업황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 좀 덧붙여 주시죠. 일단 금융주 쪽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슈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특히 이제 건설주 쪽으로 해서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요. 특히 이제 금융주들 쪽으로 해서 이제 IMF 같은 경우는 그 은행세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최근과 같이 이제 상승세가 좀 빠르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그 시장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유입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뭐 금융주뿐만이 아니라 최근 그 원자재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인플레 압력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본다고 했을 때는 원자재 관련주라든지 소재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시황 그리고 내일의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군과 민간 인양팀이 오늘 오전부터 천안함 한미에 대한 인양 작업을 실시해 현재 한미를 완전히 물 위로 끌어올려 바지선에 탑재했습니다. 민군 합동조사팀은 실종장병 수색과 절단면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한미가 바지선에 올라와 실종장병 수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절단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체 내부의 격실의 파손 상태가 심각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해난 구조대 요원들은 배수 작업을 위해 선체에 진입했다. 일부 장병들의 시신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1.9%를 기록하며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분기 GDP가 8조 577억 위안을 기록해 작년보다 11.9%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1분기 성장률보다 5.7%포인트 높은 것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3월에 2.4% 상승해 1분기 평균 2.2%를 기록하며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생산자 물가지수가 원재료, 연료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3월에 5.9%나 뛰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돌파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석유공사가 발행하는 주간 뉴스에서 최근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유가가 100달러를 재돌파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세계의 경제가 애초 전망대로 성장하고 투기 자금이 가세하는 상황에서 수급 불균형 문제까지 부각되면 100달러 재돌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다시 급등해 두바이유는 배럴당 83달러 48센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 5월 인도분도 2% 이상 오르며 배럴당 85달러 84센트의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임종룡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조달청장에 노델의 재정부 차관보를 각각 내정했습니다. 임 차관 내정자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기획실장을 역임했으며 노 청장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기획실장을 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석인 주 OECD 대표부 대사에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이따른 승진 인사로 재정부는 향후 1급과 국장급에 대해 대폭적인 승진 및 보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대우증권이 오는 26일부터 6주 동안 총 상금 5,600만 원 규모의 FX 마진 해외 선물 투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투자 대회는 FX 마진과 해외 선물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회 신청 사이트를 통해 내달 22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IBK 투자증권이 환리스크 관리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성공기업을 위한 환리스크 관리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환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책을 무료로 제공하고 환리스크 관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농협은 오는 27일까지 인터넷 공동구매 정기 예적금을 판매합니다. 정기 예금 금리는 전체 모집 금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 연 3.3%,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면 연 3.4%, 500억 원 이상이면 연 3.6% 등으로 모집 금액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기업은행이 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에 고용유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 대출과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4050 세대의 창업을 지원하는 특별 대출을 시행합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대출은 작년 이후 2인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 중 신용등급이 트리플 B 이상인 곳에 실시됩니다. 네,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743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이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 소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50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도대체 내려갈지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그 종목군들도 많이 바뀌고 있고 이 많은 투자자들께서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